예, 이놈 책만 받기만 하고, 예, 전혀 공부는, 예.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게 있었죠, 여러분? 예, 저는 문제 풀어오지 마시고, 예, 요약집을 좀 먼저 핵심 이론 정리하고 오십시오라고 부탁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세법,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선생님 말씀드리면 되고요. 세법은 그냥 제 말대로 그냥 남은 기간은 요거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세법은 반복해서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보다는 저는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옆에다 펼쳐놓으시고,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약집은 3페이지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집은 나가는데, 문제집은요, 기본적으로 구성이 뭐가 똑같냐면, 기본서와 똑같습니다, 문제집이.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진도별로 같이 펼쳐보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19쪽 보시면 여러분,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 나왔죠, 여러분? 자, 곧바로 들어가죠. 자, 일단 뭐, 우리 첫 준도 뭐죠, 여러분? 조세 총론 파트죠. 예. 2문제 정도, 네, 작년에 3문제 정도 나왔지만 올해는 2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문제 난이도 편차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출전에 틀리게 하려고 내려는 목적하에서 나오는 상급, 가장 어려운 문제, 주로 일회성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회성 문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걸 대응하려면 여러분 공부 양이 너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요. 우리 요쪽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네. 자, 그럼 일단 19쪽 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문제 1번 나오죠? 자, 소제목 붙입시다. 자, 1번부터는 적으세요. 요거는 조세의 분류죠. 조세의 분류. 그래서 조세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요거는 그냥 별표 하나 정도. 별표 하나 정도. 과거에는 좀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요즘은 뭐 잘 안 나오죠. 그러나 또 기본적인 내용도 물어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고. 문제 1번은 일단 여러분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하는 문제죠. 그래서 뭐 문제 1번은 여러분 확인만 하시고요. 표시만. 예, 그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과세권자가 누구냐 해서 국세와 뭐로 구분하죠, 여러분? 지방세로 구분하죠. 예. 이때 여기 국세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거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억나시나요? 지방세에서 공부했던 게 뭐였죠, 여러분? 제일 먼저 취득세. 그 다음 뭐 했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그 다음 뭐 공부했죠, 여러분? 재산세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부가세인 우리 지방교육세라든지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목적세면서 보유세 뭐 여러분? 지역, 자원, 시설세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로서 온지 지방교육세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했던 거죠 뭐. 그리고 특히 제지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부터 뭐죠 여러분? 국세죠. 그리고 우리가 뭐 공부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소득세, 소득세 공부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역시 부가세에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나왔죠. 이런 것이 우리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1번 그냥 가볍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5번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게 전형적인 다 국세죠. 1번을 맞다라고 찍으신 분은 제가 창문 조용히 열어드릴게요. 예. 오늘 창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걸 난 국세인 줄 알았다. 예. 알아서 하세요. 예.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갈게요, 곧바로. 자, 저는 2번은 여러분 별표 하나 역시 요거는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한번. 15회 때인가요? 예. 25회 때죠, 25회 때. 그래서 다음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아니거. 자, 요 지방세는 특징이 뭐죠, 여러분?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랬죠? 자,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 그랬죠, 여러분? 도지사. 그죠? 그러면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었죠.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적인 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취득세였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갈까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누구였죠, 여러분? 도지사.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은 특강시장이 아니라 누가 나오죠,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가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재산세 갈까요?
재산세는 전형적인 누가 부과하는 거죠?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시군, 구가 과세권자 되는 거죠. 최소한 요 정도에다가 우리 지방소득세 조금 더 나가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요 시군의 반가가 되는 거예요. 요 도구가 반대해서 이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였죠. 그래서 요 네 개는 좀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방세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항상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대로 나오는 게 누구였죠?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였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2번 볼까요? 다음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거 물어봤죠? 자, 그러면 1번 시군은 우리 취득세에서 과세권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도지사, 특강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모든 지방세로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갈까요? 예. 자, 문제 3번 볼까요? 문제 3번이 26회 때 실제 기출문제네요. 예, 또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3번의 특징은 자, 1번 밑줄 주민세. 자, 3번 지방소비세 밑줄 치세요. 그래서 1번과 3번 밑줄 치시고, 저는 이거 단 한 번도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래서 주민세와 지방소비세는 우리가 공부할 때 평소에 보던 거다, 못 보던 거다? 못 보던 거다. 자, 그럼 이렇게 못 보던 게 나오면 여러분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일단 답이 다 아니다. 답은 우리가 보던 데서 찾아. 우리가 보던 데서 답을 찾고, 우리가 공부한 데서 답이 없으면 그때는 못 보던 걸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문제 푸는 요령이야. 자, 1번 주민세, 3번 지방소비세는 제가 작년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강의할 때 개별적으로 강의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당황한단 말이에요. 못 보던 게 나왔는데? 그러면 당하지 마라. 우리가 답은 보던 데 있다. 예, 그러면 우리 지방세 기본법상 구세인 거, 누가 부과하는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 찾아봐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 그럼 거기 나오는 것처럼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누가 나오죠? 도지사 또는 누가 나오죠, 여러분? 구청장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구세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없죠, 여러분? 재산세가 없죠. 재산세도 무슨 세죠? 구세죠. 근데 재산세가 나오면 답이 몇 개 돼? 2개 되니까 재산세가 빠지고 뭐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3번은 지나간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여기다가 추가로 하는 것이 우리 목적세면서 부가세를 보였던 뭐 여러분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우리 보유세에서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뭐 여러분 지역, 자원, 시설세. 요것도 전형적인 누가 부과하는 거다?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4번 갈게요. 문제 4번도 예전에는 좀 나왔던 문제야. 근데 최근에는 뭐 잘 나오진 않죠, 여러분. 자, 그래서 문제 4번 같이 볼까요? 다음 중 지방세인 목적세로서 올바른 거 물었죠. 자, 문제 4번은 조건이 몇 가지 여러분? 2가지죠. 뭐죠? 밑줄. 지방세 하나. 또 뭐죠? 목적세 하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럼 우리 목적세 어떻게 했죠? 목적세 교교농 지지 기억나셔야 돼요. 이게 뭐냐 물으면 창문 열려 있죠. 그러면 교가 뭐야 여러분?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야? 농어촌 특별세죠. 요거는 뭐야? 국세 쪽에서 목적세였죠. 그 다음에 지지가 뭐죠? 지역 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지죠. 그럼 지금 목적세 중에서 뭐만 찾으랬으니까 지방세가 지지 잡아내면 되죠. 지지를 보니까 지지가 2개가 아니라 몇 개야 지금? 3개 나왔네요. 예. 그럼 이 지지냐 저 지지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기업,
지역 자원 시설세. 목적세죠? 보유세면서 목적세. 맞나요, 여러분?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맞아? 나와야 되죠. 그럼 나와 있는 거 지금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과 4번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1, 3, 5는 뭐가 되는가? 탈락. 지워. 1, 3, 5 지워. 자꾸 연습해야 돼. 실전 연습이야. 네. 그래서 1, 3, 5 지우시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어요, 지금? 2번과 4번만 남았죠. 그러면 2번과 4번의 차이점은 뭐야, 여러분? 리을과 디귿이죠. 리을 볼까요? 리을은 뭐죠? 지방교육세고, 디귿은 지방소득세죠. 그럼 이때 바로 목적세는 뭐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지는 바로 지방교육세가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지역자원시세였죠. 만약에 뭐가 나면 여기서 나온 지지는 지역자원시세, 지방소득세. 만약에 여러분 저거 지방소득세, 또 지방소비세.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지방 여기는 뭐고? 소득세. 여기는 지방 소비세. 하여튼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소자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뭐래서 여러분? 보통세입니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목적세인 지지는 뭐를 말한다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 무슨 글자가 나면 소자가 나면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보통세다. 만약에 문제 4번 같은 게 시험에 나오면 이건 출전이 여러분한테 왜 내는 거야, 여러분? 맞으라고 내는 거야, 맞으라고. 그런데도 틀리면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예, 보시면 되고. 자, 문제 5번 갑시다. 별표 2개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예. 그나마 예,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부가세는 무슨 가세의 성격도 그렇죠, 여러분? 이중과세.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럼 뭐 내야 되죠, 여러분? 취득세 내야죠. 그럼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이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뭐를 내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뭘 내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내셔야 되죠? 이때 이 한 번 더 내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가세라고 그랬죠,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과세. 난 부동산 취득을 해서 뭘 냈는데 취득세를 냈는데 그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내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가세죠. 이때 취득세는 부가세는 뭐예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뭐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죠. 그래서 요 취득세에 대해서 과표에다가 2%의 세율로 곱해서 나온 10%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 내고 표준세에다 2% 뺀 세에 대해서 20%를 뭐를 한 번 더 내는 거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내겠죠. 이거 지금 내고 싶어서 내는가 강제적으로 내라는가? 강제적으로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바로 취득세, 부가세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잡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있죠? 우리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역시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야 되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야 됩니다라고 했죠. 예. 자, 그러다가 보유하면 뭐 내죠, 여러분? 재산세. 자, 재산세는 무슨 세죠? 보유세. 역시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야 되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번 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재산세 나면 자동으로 뭐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재지종. 그래서 우리 보유세 묶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합시다. 여기서 우리 뭐 재산세, 취득세부터 어디까지가 지역 자본시는 무슨 세죠? 지방세죠. 그럼 보세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항상 뭐가 쫓아나오죠, 여러분? 지방교세 몇 프로? 20%. 그런데 지역 자원세는 뭐는 맞지만 지방세는 맞지만 얘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체킹합시다. 지역 자원세는 부가세 없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야. 지역 자원시세는 부가세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 그래서 지역 자원세는 재산세 무슨 세의 성격을 띠고 있죠, 여러분? 병기세의 성격을 띠고 있죠. 기억나시나요? 재산세에 납세 고지할 때 이 재산세의 납부기한과 같은 지역 자본세는 어떻게 해요? 나란히 적어. 뭐 할 수 있다?
고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역 자본시장 따로 고지서 보내고 안 보내고 뭐 보낼 때 재산세 보낼 때 나란히 적어서 꼽사리 껴서 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재산세 변기세가 뜨기 때문에 자 잡아야 돼. 지역 자본세 부가세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럼 요 놈을 버리고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만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 20%를 뭘 한 번 더 내? 지방교육세. 다만 취득세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합치다 보니까 지방교육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농어촌 특별세도 하나가 더 있다는 게 특징이야. 다시 한번.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무슨 세죠 여러분? 지방세죠. 그럼 지방세는 무조건 납부세에 대해서 20% 뭘 한번 더 내라? 지방교육세를 한번 더 내라. 근데 특징 주의하라. 뭐는?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말고도 또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하나 더 있다. 더 있는 이유는 종전 취득세, 종전 등록을 합쳐서 과세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죠? 국세죠. 자, 국세니까 이제 지방교육세가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얘는 지방세잖아. 이제 우리 얼른 넘어서 국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뭐로 내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죠. 농어촌 특별세. 근데 주의사항은 하나,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뭐지만, 국세지만, 얘는 국세뿐만 아니라 뭐에도 때린다? 지방세도 때려, 여러분. 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에도 때린다? 지방세도 때린다는 걸 주의사항이야,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공부한다면 뭐 공부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공부했죠. 자, 아주 중요하죠.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같은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소득세 몇 프로를? 10%로 뭐로 낸다 한번? 지방소득세를 한번 더 낸다 그랬죠? 예. 꼭 해두셔야죠. 하여튼 여러분 체크해 두셔야죠.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뭐로 한 번 더 내라고요?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라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어. 뭐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데 주의. 하여튼 소득세 그럼 반드시 뒤에 누가 쫓아요? 뒤에 지방소득세가 반드시 쫓아오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지방소득세는 체킹해 두셔야 돼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입니다. 라고 했죠. 꼭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항상 뭘 쫓아가는 건 맞는데, 소득세를 쫓아가는 건 맞는데, 얘는 부가세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분류가 된다, 여러분? 독립세로 분류가 된다는 거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거에서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면 이때는 감면세액에 대해서 20%를 20% 한 번 더 뭐로 내야 되는데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면 감면세기나 무조건 깜농 해갖고 뭘 기억하라?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기란 말이 나면 여러분 자동으로 20% 얼로 보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로 꼭 보내셔야 돼요. 깜농.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본세와 부가세 요 정도는 정리하고 갑시다. 네, 별표 하나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세 분류에서 만약에 올해 조세 분류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얘밖에 없어. 현재 난이도에 따르면. 자, 그럼 문제 5번 같이 봐요, 여러분. 문제 5번. 자, 볼까요?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조세. 이렇게 조세가 나오면 여러분 특징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물어본다는 게 특징이야. 국세 또는 지방세 하나만 물어보면 그냥 국세 또는 지방세 이렇게 물어볼 텐데 조세 그러면 뭐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다 통해서 물어보겠다는 게 이게 출제자의 의도야.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여러분?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2009년도 20회 문제 일부 수정됐네요. 자, 올바르게 옳게 연결된 거 찾으랬죠, 여러분? 예. 그러면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조건 취득세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뭘로 낸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쫓아오는 거죠. 10%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죠. 2번 양도소득세죠, 여러분. 그럼 소득세가 나오면 우리 뭐가 나와야 돼? 농어촌 특별세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죠, 여러분? 지역 자본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야? 보유세잖아. 그러니까 절대 지역 자본시세가 부가세로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얘는 본세야 보유세 우리 재지종 했잖아. 근데 3번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부세 납부세 20%를 뭘로 내야 되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냈죠.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는 뭐일 때 나오는 게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때 나왔죠. 자, 4번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바로 지방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뭘 쫓아간다고요? 소득세. 그렇지만 소득세 쫓아가지만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고요, 여러분? 독립세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다 뭐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문제 5번에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도. 넘어갈까요? 자, 문제 6번, 7번 묶으세요. 문제 6번, 7번은 뭐 제가 볼 때는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 올해 당장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 돼요, 여러분. 문제 6번과 7번에 여러분 그 유명한 뭐야? 당해세죠, 당해세. 당해세. 그래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 정리할 거 요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당해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여러분? 얘는 당해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되는 조세죠. 그래서 얘들은 근저당권 등 어떤 피담보 채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이시 없이 얘들이 항상 어떻게 하죠, 여러분? 무조건 우선 변제를 받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당해세 종류 우리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보유세 뭐 재지종 그리고 그 부호초 처음 되죠, 여러분? 부가세.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는 벗어났지만 뭐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뭐 자동차세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럼 여러분 문제 6번 보세요. 문제 6번 같이 봐요. 뭐라냐면 뭐야? 법정기일 이랬죠. 법정기일. 이 법정기일은 앞에다 이렇게 붙여놔. 뭐예요, 여러분? 조세채권이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기일 전에라고 했죠. 전에 뭘 설정했다고 해서 여러분? 전세권 설정했다고 그랬죠. 전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전세권, 저당권, 뭐 등 지역권, 뭐 하여튼 피담보 채권이 나오면 자, 그럼 여러분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됐다고 그랬죠? 그럼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가? 조세채권이 먼저 발생한가? 전세권이 먼저 설정했다. 그 둘 중에 어떤 놈이 받아가는가? 빠른 놈이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빠르니까 뭐가 빠르니까 전세권이 먼저 설정했다. 그래서 전세권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때 그 전세권이 설정된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밑줄 담보된 채권은 피담보 채권이죠. 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왜? 왜 얘가 우선해? 먼저 설정했으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조세 채권과 즉 세금과 담보 채권이 붙어서 뭐 여기 나오면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담보 물건이 설정 붙었어. 그럼 요 조세채권과 담보채권 중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가는가? 둘 중에 어떤 놈이 받아가라고 먼저? 빠른 거. 그럼 우리 문제 지문에 조세채권이 먼저 발생에 따라서 전세권이 먼저 설정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했잖아. 법정 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전세권 먼저 설정했으니까 뭐가 받아야 되는가? 전세권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붙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놈이 받아가라? 빠른 놈이다. 그런데 설사 뭐가 빠르더라도 담보채권이 빠르다 하더라도 뭐에 해당하면 당해세일 때는 설사 뭐가 빠르지만 저당권 등이 먼저 빠르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가 당해세가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건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셔야 되냐면 중개법에서 배우셔야 되는가? 중개법에서 경락과 배분순위 배우셨죠? 배웠다고 얘기해 줘야 돼. 중개법은 여러분 고득점 과목이어야 돼. 여러분이 2차 최종 합격에서는 고득점을 이 중개법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놔야 돼.
걔를 확보를 못하면 여러분 80점 이상을 받아놔야만 여러분이 공법과 공시법, 세법을 커버해 준단 말이야. 어차피 여러분 공법은 포기한 지 오래됐죠. 공법은 여러분 현실대로 50점만 넘으면 다행이가. 뭐 공법에서 고득점 하겠다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한 애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 공법에서 고득점 하겠대. 가끔가다 이상한 분 계셔요. 그 너 지금 공법 해봤냐? 할만한 것 같은데요? 그러죠. 해봐라 씨.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여러분 공법 선생은 좀 섭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50점만 넘기면 돼. 뭐 여러분 크게 그러면 중개법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넉넉하게 받아나면 얘가 뿌려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공시법, 세법은 제가 볼 때는 60점 남으면 잘 나온 거야 여러분. 어차피 공시법, 세법 안 하잖아 공부. 그랬잖아. 민계공에서 이미 맛이 가버려갖고 공시법, 세법 맨날 세법은 안 봐. 세법 볼 시간에 여러분 민법 공부하잖아. 학계론 공부하잖아. 공법 하잖아.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 N병을 공부를 했어야 뭐 쉽지. 공부를 안 해놓고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 저 창문 열려있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2차는 무조건 중개법에서 점수를 많이 따야 돼. 자, 그때 그 중개법에서 경락과 배분순위 배우셨죠? 자, 1순위 뭐죠? 집행비용 등이 뭐야 여러분? 1순위의 그러니까 바로 뭐 매각 비용이죠. 그래서 이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죠. 이게 1순위죠. 뭐 공익 비용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공익 비용이라 하죠. 그래서 특징에는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 잡습니다. 2순위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2순위가 그거죠.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뭐 최우선 소외 변제 보증금 이게 바로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와 동순위라는 게 바로 뭐 여러분? 임금채권이죠. 임금채권. 그래서 3월간의 급여 채권과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이 동순위 2순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뭐야 여러분? 3순위가 문제죠. 3순위. 3순위가 바로 예조예요. 무슨 채권가? 조세 채권과 담보 채권이 붙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놈이 받아갈 거냐. 그럼 결론 냅시다.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놈이 받아가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뭐는? 당해세는 이 담보 채권 등이 먼저 설정됐더라도 얘가 뭐 줄 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선 변제를 받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문제 6번 볼게요. 문제 6번 지문에, 문제 지문에 답이 정해져 있어. 법정기일 전에 있어. 이 법정기는 무슨 채권이야 여러분? 조세 채권이야? 세금이단 말이야. 세금의 법정기일 전에 뭐가 설정됐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됐다니까. 근데 그 전세권 설정된 재산이 어떻게 했어 지금? 공매, 매각, 경매된 거죠? 매각됐다고. 그 매각대금에서 전세권에서 담보된 채권은 뭐보다? 국세나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왜 우선하는가? 먼저 설정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밑줄 아주 중요한 말 나왔죠. 힌트가 주어졌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 밑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했어? 당해세. 그렇게 이런 거죠.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거죠. 써져 있네요. 그거 친절하게. 당해세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이때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당해세인 거 잡아내라 그 얘기죠. 써져 있어. 문제 지문에 뭐에 대해서 부과된다 그래서 밑줄 쳐. 재산. 그럼 자 1번 봐. 1번은 양도 뭐랬어? 소득세죠. 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가? 소득이잖아요 여러분. 소득 써져 있어 거기. 2번도 봐. 뭐야? 종합소득세. 소득세 그런데 그걸 굳이 재산세 그리고 때리는 인간이 있죠. 자, 3번 나왔다. 뭐 재지종 보유세죠. 보유세. 얘는 보유하는 다 뭐야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보냈죠. 지금 요즘 매일 뉴스 나오죠. 다주택자 잡겠다 어떻게든지. 다주택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일단 뭐 때리겠다? 세금 때리겠다. 그 세금 때릴 때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종합부동산 튀어나오잖아. 얘가 그렇게 무서워요 종부세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가? 보유하는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여러분? 재산이죠. 재산. 그러니까 바로 답은 3번이죠. 자, 4번과 5번 묶으세요. 취득세, 등록면세 무슨 세죠, 여러분? 얘들은 행위세죠. 행위세. 취득세와 등록면세 무슨 세야? 행위세야. 행위세. 행위에 대해서 부과된다고. 어떤 행위? 취득행위, 등기, 등록 행위. 예, 그러니까 얘는 재산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몇 번 되는 거면 3번이 되는 거죠. 자, 7번도 똑같은 거죠. 자, 이게 바로 7번 보세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 여러분. 작년 7번. 주워 먹는 문제였죠. 우리는 작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내일은 빨대 꼽아놓고 그냥 꽤 벌어먹죠. 근데 구조가 똑같네. 밑줄 뭐라고 했어?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은 누구 거랬어? 조세채권이라 했죠? 자, 아까 6번은 뭐였어요, 여러분? 전세권. 그러니까 이번에 살짝 뭐로 바꿨어? 저당권. 이렇게 바꿨잖아. 스키드. 동일한 출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 이놈이 저놈이구나. 문제 유형을 보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란 사실이 등기사항 증명서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라 어떻게 했다? 증명되고 있는 뭐를? 재산을 매각해서. 똑같잖아. 그 매각 금액에서 뭐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써져 있네. 다시 밑줄 갑니다. 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밑줄 써있죠. 뭐에 대해서 부과된다고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 찾아내는 거죠. 이놈은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하여 어떻게 한다? 우선하여 징수하죠. 얘들이 왜?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담보채권이 먼저 설정됐더라도 무조건 뭐가 받아가는 거냐면 당해세가 우선해서 받아가는 거죠. 이걸 모두 묶으면 다만 가산금은 고려하지 마라. 자, 그러면 기업 또 나오네요. 뭐 종합부동세지종. 장이 계속해서 제지종과 그 부가세다. 벌써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나와 있는 돈 보니까 몇 번이야? 2번과 4번밖에 없네, 여러분. 박스 열거 문제. 이걸 여러분 제가 뭐랬죠? 박스 열거 문제라고 그랬죠? 박스 열거 문제가 어떤 분은 박스 열거 문제가 더 어렵다고 했죠. 어렵기는 개뿔 풀 줄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박스 열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주의할 사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다 본 다음에 답 찾으면 99% 답 없음으로 빠져. 왜? 100% 완벽하게 잡아내지 않나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잡아. 무슨 문제는? 박스 열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지어가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제지종 이것도 몰랐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잖아. 공부를 안 한 거하고 어려운 건 다른 거 여러분. 그럼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그러면 기억 안 나온 거 지워버려. 몇 번? 1번, 3번, 5번. 그러면 이 기억 하나 갖고 지금 몇 놈 없앴어? 3놈 없앴잖아. 이거 우리는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1타3피 그러는 거죠. 응? 1타3피라고 그래? 그럼 남아있는 건 몇 번이야? 2번과 4번 두 개만 남았죠? 이 둘 중에 하나서 고르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전문 용어로 뭐래? 쇼당 그러는 거야. 우리는 잘 몰라도 몇 번과 몇 번에서 답을 찾아야 돼. 2번과 4번이죠. 그럼 벌써 5개에서 2개를 압축시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4번을 보세요. 그럼 2번과 4번에서 이제 뭘 찾으면 돼? 차이점이죠, 차이점. 근데 차이점 뭐야, 여러분? 니은, 디귿, 미음. 3개가 차이가 발생하죠?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만 알면 답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게 박스 열거 문제 접근 요령이다. 이렇게 풀어야만 된다고. 이 셋 중에 하나 모르겠냐고. 모를 수도 있죠. 어차피 공부 안 하면 이래 떨어져 저러. 니은 볼까요? 나왔네. 뭐 재산세 나왔잖아. 뭐 부가세는 뭐 지방교세, 부가세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니은도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부가세, 당해세에 해당하는 거죠? 맞잖아. 그럼 니은 남아 있는 건 몇 번이야? 2번. 따라서 4번 탈락되니까 답은 자동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등록면허세 무슨 세죠? 행위세죠, 행위세. 재산에 대해서 때린 게 아니라 얘는 행위에 대해서 때린 거다고. 리을, 부동산 임대 따른 종합소득, 얘는 재산이야, 소득이야? 소득이라 써져 있잖아. 그걸 찍으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문제 푸는 것도 요령이 좀 있어야죠. 센스가 있어야죠. 미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어? 잘했어. 그 유명 재지종. 1년 내내 외쳐야 돼. 재지종.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여러분? 예, 2번. 기역과, 그 다음에 니은과, 그 다음에 여러분? 미음이 되나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자, 제가 문제 7번은요, 비록 작년 문제인데 왜 풀었냐? 무슨 문제다, 여러분? 박스 열거 문제에 여러분이 푸는 요령을, 요걸 말씀드리신 거예요. 박스. 그래서 여러분 문제 7번에 적어놓고 박스 열거 문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것부터 어떻게 해서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어떻게 하면 지우다 보면 2개 내지는 3개만 풀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고요. 8번은 스킵. 8번 스킵은 스킵은 뭐예요, 여러분? 생략 가능하다 그 얘기야. 풀자 제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번은 참고 또는 스킵 적어놓으시고요. 문제 9번 갑시다. 지방세의 부가징수에 관한 다음에 설명지 옳지 않은 것은 13회 2002년도 문제인데 별표 3개짜리죠. 무지하게 중요하죠. 별표 3개. 자, 이거는 시험 출제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부동산 세법을 공부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갈까요? 지방세 여러분? 부가징수. 별표 3개짜리죠? 그런데 뭐만 물어본 거죠? 지방세.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저는 문제 풀 때에 여러분, 물론 여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예. 실전에서 문제 지문에 이렇게 밑에 뭐가 쳐져 있어, 여러분? 밑줄 쳐져 있어. 그 밑줄 쳐진 거 뭐 얘기하는가, 여러분? 틀린 거 찾아내라 그 얘기야. 부정문을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그 연령이 높은 문제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세세한 일에 혜택을 부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 아는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잘 모르니까 무채다가 이렇게까지 해요. 뭐라고? 아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그냥 문제 풀 때 그냥 옳지 않은 거, 그럼 틀린 거, 그럼 무조건 여기다 그냥 X. 옳은 거, 그러면 O. 그러면 항상 보기 지문을 보다가도 순간적으로 맞는 거와 틀린 거 보면 뭐가 표시가 됐으니까 OX 표시가 됐으니까 그냥 실수를 안 하죠. 알면서도 틀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게 여러분이 점수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저는 이걸 강조한다. 문제 풀 때 문제 지문에 반드시 틀린 거, 맞는 거 표시하는 습관 들인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평소에 연습하셔야죠. 실전 가서 해야 돼. 실전 가서 N병을 연습이 안 된 사람이 실전 가서 되겠냐고. 그래서 자, 옳지 뭐야 여러분? 아는 거. 그럼 여러분 갑시다. 우리 지방세를 부가징수하는 방법. 그럼 지방세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가세권자와 누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자,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이거를 정부 부가 과세를 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 보통징수 정부 부가 과세하는 대표적인 세목이 바로 뭐야, 여러분? 이게 뭐야? 재지종이죠.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그동안 공부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반면에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대 세율을 곱빼서 나온 산출세액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하는 거죠.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고 하냐? 신고납세. 이때 신고 납부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야? 취등양. 외우라고 그랬죠? 외워야 돼 무조건. 그래서
신고 납부는 대표적인 거 보고 취등량, 보통징수는 뭐야 여러분? 재지종. 이것도 아직 못 외우겠다. 그러면 세법 공부 안 한 거야 자기가. 외우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모르겠다. 게임 끝난 거야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보통징수 정부부가세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줬죠 여러분? 고지서. 그럼 고지서에 항상 뭐가 적혀있죠 여러분? 납부기한이 적혀있죠? 이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보대? 가산, 금이야 세야? 금이죠. 근데 취등량은 항상 뭐가 나와요 여러분? 신고 납부기한이 나오는 거죠.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가산, 세죠. 여기는 세. 이런 걸 못 찾아가 놓고 틀리면 환장하는 거죠. 뭐가 나와야 되는 건지도 구분을 못하면은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과세권자도 아니고 납세무자는 제3자가 나오죠. 누구죠 여러분?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납세무자한테 뭘 줄 때? 돈 줄 때, 소득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거기다 뭐를 떼고죠? 세금을 떼고 그 뗀 세금을 다 과세관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 거죠. 이걸 무슨 방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천징수.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 한다고? 원천징수. 지방세는 이걸 뭐라 그런다고? 특별징수라고 그러는 거죠. 원천징수, 특별징수. 이거 놓치면 게임 끝난 거야. 그러면 국세징수, 원천징수랑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소득세죠. 아, 소득세는 여러분 매일 일상생활에서 매달 느끼는 거 아니야? 급여를 받으면은 급여를 지급하는 싸장놈이 다 주질 않고 거기에 뭘 떼고 줘? 세금 떼고 주잖아. 세금 떼고요. 그 세금 떼는 게 바로 뭐야? 소득세 떼잖아. 은행에 가서 예금만 넣고 예금에서 이제 만기가 돼갖고 이자, 원금과 이자를 받는데 이자 얼마도 되지 않는 이자에서 뭘 떼고 줘, 은행이. 세금 떼고 줘. 돈 줄 때 세금 떼고 준다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원천징수는 뭐야, 여러분? 소득세죠. 소득세! 그럼 뭐가 쫓아야 된다고? 분명히 지방소득세가 무조건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자동으로 요거의 몇 프로를 10% 뭐가 나온다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세트다고. 세트. 절대 안 찢어진다고. 반드시 잡으셔야죠.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정리돼야 돼 이거. 이 부가징수 이걸 모르면 게임은 끝나는 거 아니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할 때 계속 나오는 말 아니야 이거. 자, 여러분 아직 잘 정리한다 했다면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갑시다. 1번 뭐 나왔죠? 보통징수는 누가? 세무공무원이. 여기서 세무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 저거 과세권자 여러분. 세무공무원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누구를 말하는 거다고요? 과세권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뭘 보내준다고요? 납세 고지서를 누구한테 보내준다고요? 납세 의무자한테 보내줬죠. 세무공무원이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줬다? 고지서 보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교부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1번 보통징수에 대한 의의죠. 예. 그래서 보통징수는 누가 누구한테 가는가? 과세권자로부터 납세 의무자한테 하는 거죠. 이때 2번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죠 여러분? 오로지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뭐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때는 어디다가 고지세에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왜 여기서 뭐가 나와?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가산금이잖아. 가산금. 이렇게 문제 만들어 출제원이. 몇 글자야? 한 글자야. 한 글자 차이. 한 글자 고친 게 여러분 고사장 가서 보여야 돼. 뭐 이렇게 쪽쪽 빨아먹어. 자, 그 다음에 3번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죠. 여기는 누가 시험치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표니까 세액을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이때 바로 요 4번 취득세는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를 원칙을 알아.
근데 그러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했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 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산출세는 붙여서 뭘 더하라고요? 가산세를 더해야 되죠. 여기는 가산세죠. 을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하여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징수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세는 뭐가 원칙이고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가? 보통 징수 또는 정부 부가 가세를 가면서 뭐 끌고 가? 가산세 끌고 가야죠. 가산세. 5번 뭐 나왔어요 이제? 특별징수. 그래서 바로 135죠. 135가 바로 부가징수 방법 3개를 얘기하네요. 특별징수는 지방세 징수에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여기 나왔죠. 자, 봐. 그러면 다시 한번. 보통징수의 액션을 누가 차는가? 세무공무원인 과세권자가. 그 다음에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차는가? 납세 의무자가. 특별징수는 누가 실시하는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누구 그랬어?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저 그랬죠. 누구? 사업자 등을 말한댔죠. 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납일 등 10일에 다음 달 10일 등에 납입하게 하는 것. 이걸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특별징수. 국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원천징수. 원천징수하면 자동으로 뒤에 무슨 말 붙어야 돼? 소득세 붙어야 돼, 여러분. 네. 그럼 원천징수한 소득세, 그럼 자동으로 그 10%를 뭐로 낸다? 특별징수는 지방세 세트야. 절대 찢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꼭 잡아두셔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9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문제 10번 볼까요, 여러분? 자, 10번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방세로서 조건 몇 가지야? 2가지인가요? 지방세로서 뭐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만으로 부가징수하는 거죠. 자, 이거 10번 나왔나요? 예. 뭐 18회 때 기출문제지만 이건 주어진 출제에 맞으라고 준 거죠. 그래서 조건 몇 가지야? 지방세일 것, 보통 징수 방법만이라고 요구했죠. 그럼 요 조건 추는. 그러니까 항상 문제 푸실 때 조건을 꼭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1번 지방교육세네요. 지방교육세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부가세. 부가세는 항상 뭐와 운명을 같이 한다? 부가세는 본세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딱 보는 순간 2번과 3번은 무조건 탈락이죠. 왜 탈락이야? 그렇지. 이런 걸 빨리빨리 답이 아닌 걸 지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 여러분 답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1, 2, 3, 4를 다 푼 다음에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1, 2, 3, 4를 다 본 다음에 판단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부터 지어가라고. 그럼 벌써 5놈에서 몇 놈 했쳐서 2놈 했죠. 그만큼 정답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4번 등록물세, 5번 재산세 이것도 지어버리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이건 지방세 맞아? 그래요? 응, 지방세야. 몰랐죠.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봐. 취등량 뭐야? 신고 납부. 가장 기본적인 취등량만 신고하죠. 그럼 답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뭐야 여러분? 재산세 받겠죠. 알다시피 재산세가 바로 뭐야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만이죠. 방금 했잖아. 취득세, 등록면세, 양도세는 원칙이 뭐고 신고 납부고 예외가 뭐야 여러분? 보통 징수인 거죠. 틀 잡아.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잖아. 근데 뭐는 재산세, 지역 자원세, 종합부동산세. 자, 무슨 세 여러분? 보통 징수인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격 이상한 놈 하나 있죠. 성격 이상한 놈 누구야? 그쵸. 종부세는 원칙이 뭔데? 정부 부가 과세이지만 얘는 뭐하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어? 신고 납부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는 박쥐야 박쥐. 출제는 이런 걸 좋아한다고 이런 걸. 그럼 지금 문제는 보통징수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가 바로 보통징수인 거죠. 어? 근데 왜 1번은 답이 안 되죠 그러면? 부가세니까 얘는 뭐야? 본세에 따라서. 자, 보세요. 취득세, 부가세에서 뭐가 나와? 지방교세 나올 수 있죠?
또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때리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본세가 취득세면 뭐가 돼?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요 지방교육세가 본세가 뭐면 재산세는 뭐가 돼? 보통징수가 되죠. 근데 여기는 뭐래서? 보통징수 만으로.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으니까 신고 납부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건을 충족하는가 못하는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출제원들 선생들이 몇 번 전화 왔어요. 지방교육세도 되는 거 아니냐? 아이, 그러면 이 사람아, 이 객관식 문제 특성을 잡으셔야죠. 써져 있잖아, 조건으로. 보통 징수 방법 많은데 지방교육세는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 충족한가 못한가? 못했잖아. 그러니까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이때도 이거 나왔을 때 말입니다. 이의제기한다고 어떤 선생은 내생 난리쳐갖고 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고 또 어떤 선생님이 이의제기 대상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좋아질까 여러분? 이의제기 하라는 놈이 더 좋아져요 여러분. 이의제기도 할 만한 걸 이의제기하는 거죠. 갑시다. 문제 11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11번의 문제의 특징이 지방세 기본법상 미출 부가징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불복 절차가 나왔죠. 불복 절차는 저는 이의제기 대상, 불복 절차는 일회성 문제로 봅니다.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장이 나왔죠. 그래서 장이 나왔는데 예상 문제를 찍을 때 제가 만약에 조세 총론에서 일회성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더니 실제 나왔네요, 얘가. 어차피 버려. 이제 안 나오니까 올해는. 옳은 거 물어봤죠? 옳은 거. 그냥 여기서 여러분 확인할 거는 여러분, 바로 1번과 3번과 4번만 보시면 됩니다. 1, 3, 4만 보세요. 1, 3, 4. 자, 1번 잠깐 볼까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이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다.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나왔죠? 먼저 소득세가 나왔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소득세! 그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뭐로 낸다고요? 지방 소득세 낸다고 했죠. 근데 지금 뭐냐면 문제 1번, 보기 1번은 요 소득세를 신고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얘를 안 했으니까 자동으로 모두 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럼 이때의 요 지방소득세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 그 얘기야. 이때 우리 제척기간 우리 몇 가지 외우고 있죠 여러분? 3가지. 제척기간 3가지 외우고 있죠? 몇 년짜리? 10년, 7년, 5년이죠. 이때 바로 7년이 여러분? 단순 무신고죠. 자, 그래서 단순 무신고니까 몇 년이야? 7년이죠.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7년이죠. 10년은 어떤 경우야? 그렇죠. 부정행위죠. 요 정도 답변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 끝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몇 년이에요, 여러분? 5년이죠. 이 나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머지가. 10년짜리와 7년짜리가 아닌 나머지 5년짜리가 적용되는 게 뭐냐라고 물었어.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마지막에 안 버티고 도망갔어. 저는 일단 세법 시간에 안 보이면 포기합니다. 집 나간 자식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애들도 아니고 그래서 좀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티면 분명히 응답이 있을 거다. 그렇게 누차 강조하는데 뭔 이렇게 생각들이 많은지 공부할 때 쥐뿔. 자, 나머지가 중요하다서 나머지가. 작년에 제가 10년 부정행위 단순 무신고 7년 그러나 5년이 적용되는 경우 나머지가 5년이다. 이 나머지를 꼭 기억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첫째 여러분? 과소신고죠. 그럼 아직 안 넣은 게 바로 여러분? 재지종이죠. 재지종. 그러면 제척기간을 다시 정리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얘들은 전형적인 무슨 세목이야? 신고납부 세목이죠? 신고납부세가 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제척기간이 세 가지 나올 수 있다고. 무슨 행위면? 부정행위면 몇 년? 10년. 단순 무신고는 7년. 단순 과소신고면 5년. 그러면 도대체 제지종은 뭐냐? 무조건 제지종은 몇 년이야? 5년이야. 왜는? 뭐야? 보통징수, 정부과세. 액션을 누가 취해? 과세권자 액션을 취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취득량은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신고납부. 오늘만 해도 이거 벌써 몇 번 나왔죠? 지금 수업 시간에만 좀 꾸준하게 들어도 계속해서 반복해 중요한 거는 제가. 시험에 여기서 나왔죠? 작년에 나왔잖아,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예외가 아닌 한 제적간은 몇 년이다? 5년이다. 나왔잖아, 시험에. 잡으셔야죠. 자, 2번은요, 여러분, 밑줄, 불복. 예, 지방세 불복 절차 들어가지 마. 올해 개정돼서 내년에 또 개정된 규정이 1년 경과해서 유예돼서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은 없어. 무시해버려. 나오면 틀려두면 돼. 안 나와, 그 대신. 자, 3번 취득세 갑시다. 야, 3번이 맞다라고 찍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취득세는 왜? 맞는 얘기 아니야? 정말. 취득세 뭐야, 여러분? 신고납부, 취득량, 신고납부, 제지종, 보통징수, 정부부가과세. 특히 종부세는 특징이 뭐야, 여러분? 정부부가과세지만 납세 문제 뭐하면 선택한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4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자, 밑줄 언제까지? 납부 기한권에 납부를 하지 않았대, 밑줄. 그러면 이때 산출세계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예.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권에 납부를 하는 뭐야, 여러분? 가산금이죠, 가산금. 어떤 책에 또 이걸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신고 기한 때 납부를 안 하는 거하고 납부 기한 때 납부를 안 하는 거하고 차이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 5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수수를 한다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형적인 일회성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